난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한 남자의 아내이다. 난 내가 봐도 너무 색하게 생겼고 몸매도 너무나도 누가 봐도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다. 결혼 전에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엄한 집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21살 때 지금 남편을 만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첫 시간을 지금 남편과 보냈고 부부 생활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다. 남편은 나보다 7살이 많았고 시간을 보낼 때 만족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 주위 친구들과 나의 욕구가 너무 많다는 것. 친구들이 25살이니만큼 아직 결혼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친구들의 일부는 여러 사람과 많이 만났고 그 친구들은 만나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들 뿐이었다. 안 그래도 남다른 나에게는 그 친구들의 말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 그리하여 3년간 남편에만 행복해왔던 나는 한 차례 단순했던 의도로 시작이 되어 남편의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24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건 상당한 제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준비하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띵동 띵동 내하고 난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내 남편은 약간의 울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에이, 비싼 건데 하며 말했다. 그 핸드폰은 58만원에 거금을 들이고 산 핸드폰이었다. 자기야, 아쉽지만 그냥 잃어버려. 까짓거 다시 하나 사지 뭐 하고 위로를 했지만 남편은 그 핸드폰에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 걸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었다. 하긴 그 핸드폰이 얼마짜리였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난 남편에게 기분 풀라고 스페셜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쩜 담하고 생각하다가 그동안 생각만 해왔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후 이 일이 나에게 일종의 도착증을 가져왔다.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얼마 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분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쪽 분 전화가 찍혀 있어서요. 아, 네. 제가 그 핸드폰 주인의 아내 되는데요 하자. 아, 어제 누가 이 핸드폰 맡기고 술을 20만원이나 먹었는데 지금 전화 걸어보니까 분실된 핸드폰 번호라 해서 이렇게 전화해봅니다라고 말했다. 아, 그렇군요 하고는 난 그 사람으로부터 핸드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몇 시에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난 핸드폰을 찾는 게 돈이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 그 술집을 찾아갔다. 그때 시간이 한 5시. 내가 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열고 있었다. 주인 듯한 아직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저기 저 핸드폰 찾으러 왔는데 하자. 네, 지금 핸드폰 밑에다 내려놨는데 내려가시죠? 하며 지하 1층인 술집으로 내려갔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다. 그러나 왠지 20만원이나 주기는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저기 이거 정말 20만원 술 먹은 건가요 하자. 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저희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20만원 지불하셔야지 안 그럼 저희도 이거 못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난 속으로 치 너무해 저 돈 다 받으려고 하나 하다가 그 남자를 봤는데 내 몸매에 혹하는 듯 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야를 했다. 저기요 20만원 대신 제가 저를 한번 빌려주면 안 돼요? 라는 어처구니없는 제안. 하지만 나는 그 말과 동시에 달아올랐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닫으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이것이 내 첫 외도의 시작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술집 주인은 가끔 연락을 했지만 왠지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연락을 무시했다. 물론 유치하게 그 사람은 협박도 했지만 정말 한심하게 느껴져서 그냥 무시했다. 남편이 두 번째로 다른 남자를 만나본 나로서는 자꾸 호기심이 더더욱 커져갔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열망이 커져갔다. 하지만 왠지 아는 사람들과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집에 있다가 친구들만 만나는 나로서는 다른 남자들을 쉽게 접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내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사촌동생. 나에겐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가. 내 남편은 제일 작은 집의 막내였기 때문에 친척이 많은 관계로 20살짜리 조카. 그러니까 나에게 도련님이 있었다. 술집 주인과 만남이 있었던 보름이 지나서였다. 도련님이었던 준서가 놀러왔다. 나이 차이가 내가 24살 때였으니까 4살 차이가 나는 사이였고 나도 아직 젊다고 느꼈고 대입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한 편이었다. 그리고 나보고도 작은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던 사이였다. 난 항상 이름을 불렀고 준서도 나에겐 작은 엄마로 잘 따르던 차였기에 놀러온다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반가운 터였다. 준서는 3일 정도 자고 갈 예정이라고. 준서가 온 첫날은 비가 무척 내리던 날이었다. 준서는 우산을 미처 준비해오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섰다. 난 준서에게 갈아입을 간단한 옷과 새 옷을 가져다주며 씻으라고 하고는 과일을 깎았다. 그리고는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내가 준서를 보고 얘기하면 준서는 멋쩍은 듯 눈을 맞추는 걸 피하고 있었다. 난 그런 걸 조금 눈치챘었지만 친척이고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기에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오고 외식을 한 후에 난 빨래를 하러 들어갔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준서는 10시 정도 돼서 일어났다. 난 남편이 출근한과 동시에 치마도 짧은 것으로 바꿨다. 준서는 식탁에 앉았고 난 준서를 등지고 간단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서가 내 몸매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달아올랐다. 준서는 밥을 잘 못 먹으면서 자꾸 날 의식하는 것 같았다. 준서야, 아직 애인 없어? 하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재영씨가 그러는데 남자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며 하고 묻자 네?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며 말을 흐렸다. 작은 엄마 정말 예쁘지 하고 갑자기 묻자 당연하죠. 작은 엄마가 제가 보기엔 젤로 이뻐요 하고 답했다. 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다. 작은 엄마 같은 여자 있음 결혼할 거야? 하자. 당연하죠라는 대답과 동시에 난 그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다. 그 특별한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고 간간히 채팅이라는 거였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추석이라는 것이 다가왔다. 우리 시댁과 큰 집은 모두 집이 서울이었고 내가 사는 곳과 가까웠기에 연휴 첫날 전부터 큰 집에 가야 했다. 큰 집에서 음식을 차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추석날 아침을 먹은 후에 난 남편과 처갓댁으로 향했다. 처갓댁은 강화라는 섬이었고 남편과 선물을 사들고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는 대략 3시쯤이었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꼭 나오라는.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갔고 나는 동창회 갔다가 다음날 올라가기로 했다. 동창회를 하기로 한 자리에 나갔을 때는 이미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11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다. 초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던 남자아이. 현준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구별되는 공부도 운동도 잘했던 단순히 어릴 적 좋아했던 그런 아이였다. 현준이 역시 어릴 적 예뻤던 나를 좋아했었고 비슷한 동네에 살아서 자주 어울렸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으며 난 현준이가 그 자리에 있자 너무 반가웠다. 현준이는 어릴 적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난 현준이와 많은 말을 하고 싶었고 술자리가 진행되면서 난 현준이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잘 지냈니?
넌 어쩜 전화 가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할 수 있니? 너도 연락 안 했으면서라고 현준이는 답했다. 너 결혼했다며? 남편이 많이 사랑해줘라고 물으며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술자리를 계속 가져갔다. 현준이는 애인이 없었고 그냥 학교 다니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여자들이 눈이 다 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멋있는 애를 놔두고. 현준이가 계속 말을 해갈수록 나는 끊기 시작했고 여기에 단둘이만 있다면 난 이것저것 안 가리고. 현준이를 유혹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난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여자였고 현준이도 나를 나쁜 년으로 볼까봐 신경도 쓰였다. 술자리에 있는 애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남편에게서 눈총을 주는 듯한 전화가 걸려왔고 집에 가야 했다. 내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현준이도 따라 나왔고 시골이라 택시도 없는 길을 현준이와 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현준이는 조금 걷다가 슬며시 내 손을 잡아왔다. 우린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연미야, 우리 이러니까 꼭 애인인 것 같다, 그치? 라는 질문에 난 쳐다보고 가볍게 웃었다. 그렇게 우리 집까지 왔고 현준이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급히 뛰어가는 것이었다. 저런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더 짜릿했고 난 그날 집에서 현준이를 상상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현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현준이는 차를 끌고 우리 집까지 왔고 난 현준이와 강화에 있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너무 시원한 느낌. 옆에서 바라본 현준이는 너무나도 잘생긴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결혼을 안 했다면 꼭 내 남자였으마는. 말도 행동도 너무 따뜻했고 난 점심을 동막이라는 근처에서 얻어먹었고 동막에 차를 대고 우린 정말 연인처럼 그 갯벌로 들어갔다. 그런 후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남편은 너무도 좋아하는 낚시를 가자고 했다. 쉬는 날을 이용해 밤낚시를 가자고 했고 그 자리에는 남편의 직장 후배인 진영씨라는 분이 같이 동행을 했다. 우리 부부가 배 타고 진영씨는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낚시터로 향했다. 진영씨는 눈매가 너무나도 서글서글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나를 쳐다보는 눈빛 속에는 나에게 어떤 것을 갈망하는 그런 눈빛이 보였다. 차를 타고 낚시터로 향하는 동안 난 진영씨를 보면서 너무나도 야릇한 느낌을 받았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매력을 강하게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 우린 낚시터에 도착을 했고 약간 쌀쌀한 날씨라서 그런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는 낚싯대를 해놓고 준비해온 고기를 구워서 술을 마셨다. 남편은 오랜만에 온 낚시가 너무나도 즐거웠는지 술을 급하게 마시고 있었다. 난 검은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남편과 진영씨는 술을 먹으면서 계속 나의 다리를 훔쳐보고 있었다. 남편은 술을 급하게 먹은 탓에 취했는지 나에게 대고 자기야 나 지금 라고 말을 했고 진영씨를 낚시터에 혼자 남겨둔 채 우리는 차로 향했다. 그리고 난 차에서 나와서 진영씨에게 갔다. 진영씨는 낚싯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난 너무나도 이 사람이 궁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나 무서워서 진영씨에게 화장실 가는 데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화장실이 어딘지 몰랐기에 그냥 습적으로 바래다 달라고 했다. 진영씨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는 난 좀 더 들어가서 이를 보았다. 난 갑자기 진영씨에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했다. 진영씨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고 난 모르는 척 차 쪽으로 걸어갔다. 난 진영씨 이건 절대 비밀인 거 알죠라고 말하고는 진영씨는 너무나도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런 후 난 밀려오는 피곤함을 아는 채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이 오고 남편은 멋쩍은 듯 차를 몰아 다시 집으로 향했다.